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저는 이 문제로 이미 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가 밥이 넘어가냐고. 태양락입니까? 부주의고 불찰이죠 이거. 당연히 사과할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적절한 표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주고 받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오는 소식에 보면 같이 토론회, 두 사람이 같이 토론회를 열자고 하는 건데 선생님 글쎄 뭐 정치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밀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면은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어제의 적이 오늘 필요할 땐 동지가 되는 것이고 어제 동지가 적이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이준석 후보 자체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4강 구도 중에는 보기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찬탄 중에도 본인과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AI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소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를 굳이 끌어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한동훈 후보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아는 것들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조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어렵게 4강에 들어갔다고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내미는 손이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 판단에서 예.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잡아놓겠다.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나중에 끌어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준석의 빅텐트를 한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여기서 주도권은 이준석 의원이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석이죠.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서 소장님하고 요즘 계속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 똑같은 아니에요? 분석입니다. 제가 분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도 AI 전문가고요. 예. 근데 자기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면 상대도 이게 어느 정도 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예. 어제 적이든 뭐 자기한테 오늘 이익이 되면 토론하는 거고요. 예.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요. 모 방송국에서 이제 대선 주자하고 패널하고 토론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준석 후보가 서정욱 변호사라면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제일 많이 비판했잖아요. 예.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필요하면 또 토론하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도 선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토론에 도움돼 AI는 안철수가 도움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제가 도움된다 하니까 생각하니 그게 토론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이 정치판에서 뭐 저는 어제 뭐 약간의 구원이 있다 해도 예. 오늘 이게 필요하고 서로 도움되면 얼마든지 새롭게 제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토론하는 거에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그것도 이게 그 저는 서로 윈윈한다 봐요. 예. 안철수 후보도 이게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AI잖아. 근데 한동훈 후보가 뭐 200조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100조 하겠다. 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니 제대로 한번 AI 한번 정책 안철수 후보도 필요한데 상대가 없잖아요. 뭐 김문수 하고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도움되니까 저는 이게 성사됐다고 봅니다. 두 후보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의 교집합이 될 수 그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이준석 후보 자체가 제안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AI에 대해서 해박한다 하더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손을 내밀 수 없죠. 예.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얻는 게 있죠. 청년층에 대한 소구를 노려볼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뭐 이게 정치다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합종 연행 말씀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연대,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정광훈 목사인데 정광훈 목사가 오늘 대선에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죠. 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과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김 후보 측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연대 가로서 시사하는데 김 후보는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 원래 김문수 지사하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다가 코로나 때 벌금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가까웠죠. 당도 두 같이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예. 나중에 탈당했지만 따라서 이제 그 인간적인 신뢰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정가원 목사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잡으면 또 이게 중도나 이쪽에 역풍도 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불가근 불가원 정도로 근데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유지하고 다만 이게 참모들 있죠.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연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박수영은 참모잖아요. 예.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연대를 하고 다만 이게 김문수 후보는 또 이게 공식적으로 손을 잡으면 역풍도 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가근 불가원으로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예. 아마 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 연대가 좀 있을 겁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연대가 있을 참모들 것이다. 사이에서는. 예. 그렇다면 강경 보수의 지지는 더 얻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손해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광훈 씨랑 김문수 후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지금 확인되는 사실들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씨의 관계를 뭐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자를 치는데 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한 사람과의 관련성. 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국민들에게요. 극우 성향을 지니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정광훈 씨는 뭐 저는 이렇게 뭐 언론에 다뤄준다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분은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10년간 출마 제한이 걸린 것으로 예.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더니 무효다. 그 판결은 무효다 주장하면서 출마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법률 가치와 상식 가치에서 이분을 대선 출마의 선언자로 다뤄줘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출마 대선에 나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 나오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정과나 이게 재판 받고 있는 게 노는데 예. 지금 현재 그 2028년까지는 이제 그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목사님이 워낙 재판하다 보면 본인이 착각을 하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출마해놓고 또 이게 법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못 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재판도 많고 또 옛날에 여러 개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실제 등록하려고 보면 이게 준비 서류나 뛰다 보면 이게 또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저도 이제 제가 뭐 전문 정과를 본 건 아닌데 기사상으로 뭐 보면 2028년까지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분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되면요. 예. 아마 이게 후보 안 낼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아마 낼 겁니다. 저분은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국민의힘 그래요?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아마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되면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본인이 못 넣어도 또 이게 다른 사람을 내세울 거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까지도 그럴 거로 봐요. 다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저는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도울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정광훈 씨의 대선 출마 선언 이건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고 말하자면 희화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출마에 대한 권한을 제한당한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법규 위반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을 한 번 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뭐 출마 선언에 대한 관계성이 아니라 정강훈 씨는 지금 또 한 번의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강경 보수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을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흡수를 하고 본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런데 그 아까처럼 누가 후보가 되느냐 따라서 이게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것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아마 강경의 선을 끌 겁니다. 광화문하고는요. 왜냐하면 이게 광화문의 강경 우파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배신자 프레임으로.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약간 중간쯤에 있어요, 스탠스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광화문하고는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선거위원장이 공동 들어왔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목사하고 연설까지 예. 같이 그렇죠. 하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문수 보고 되면 아마 포용이 될 거라고 예. 윤상현 의원을 통하거나 되고요. 박수영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홍준표, 한동훈 되면 아마 이게 그 독자 후보로 나와서 아마 포용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